안녕하세요. 김금아 변호사입니다. 요즘 새로운 법령의 개정들로 인해서 전에는 죄가 되지 않았었으나 현재는 죄가 되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지 않으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내가 죄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피해자도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한 건지도 모르고 끙끙 앓고만 있다가 나중에 '아 그게 내가 당한 거였구나.' 이렇게 나중에서야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요 최근에 2년 3 년쯤 계속 개정되면서 점점 추가되고 있는 범죄 유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디지털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에는 처벌 대상으로 포섭되지 않았었던 범죄 유형들을 이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처벌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고 있는 거죠. 그중에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의제강간, 그러니까 동의가 있어도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전에는 13세 미만의 자의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13세가 넘더라도, 그러니까 13세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 만 19세 이상의 자가 성관계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전부 의제강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제강간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는 보셨지만 그래도 '이게 뭐지?'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의제강간, 원래는 강간이라는 것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을 강간이라고 하는데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전적으로 모든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전적으로 받고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 성관계를 한 대상이 너무 어린 나이에 청소년이다, 아동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동의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분별력이 없어요. 성관계의 정확한 의미를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설사 그걸 안다고 하더라도 미성숙으로 인해서 이 성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했으니 그거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제강간의 경우에 예전에는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의제강간은 범죄자가 나이를, 연령을 묻지를 않았는데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에 대한 경우에는 행위자, 가해자, 범죄자가 19세 이상의 어른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 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아청법으로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정식 명칭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13세가 넘는, 그리고 16세가 안 되는, 지금 중학생 정도, 중학생에서 고1 정도 되는 학생이 될 텐데요. 이런 학생들도 이미 신체적으로는 다 성숙했고 또 성관계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아이들도 어른이 건드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19세 이상의 자가 이런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애들이랑은 동의를 받아도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의미인데요. 처음에 청소년 성보호법에 이 처벌 규정이 들어왔을 때는 이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진행을 이걸로 처벌을 계속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보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경우를 들여다보니까 궁박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청소년이. 그냥 완전히 전적으로 동의를 한 거고, 뭐 어떤 가출을 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사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하면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제강간으로 처벌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지고, 실제로도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라고 해서 형법에서 아예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냥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무조건 만 13세 이상이고 16세 미만인 청소년을 19세 이상인 어른이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때는 무조건 의제강간으로 처벌이 되고,
그 형은 강간이랑 동일하게 폭행 협박으로 성관계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은 성행위 및 그 상대방을 선택하는 사회 규범과 성행위의 상호 반응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들은 폭행 협박이나 위계 이력이 없더라도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개입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성행위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성행위의 대상이 되는데요. 만약 이들이 설령 성행위에 동의한 듯이 보이더라도 착취적이고 학대적인 성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어른들이 사회 청소년, 아동 청소년을 위한 법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비난받을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죄책감,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걱정, 그리고 자신이 당한 피해가 범죄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고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무력감 때문에 피해 신고를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외관상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의 성적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16세 미만자의 성행위는 형식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되어야 할 성이 사회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대법원 판례고요. 음, 이 피해자의 약한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피해자의 성적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는 중대한 성폭력 범죄가 됩니다. 그러면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하겠다라는 우리 형사정책적 취지가 반영이 된 거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부모님들도 잘 알고 계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사회적으로 미리 예방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